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명태균은 뭐가 이리도 당당하고 떳떳할까요? 극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대통령이 내란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여당이라는 국힘당이 방탄하고 옹호하다 보니 이제는 범죄가 범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모양인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명태균입니다.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한 범죄자 명태균의 작태가 정말 못볼 꼴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내란 사태가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요. 이자가 믿는 구석은 대체 뭘까요? 오늘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태균이 결국 입을 열었는데요. 김건희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고생 많이 했다며 챙겨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인들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의견 타진한 거고 제가 그 박범계 장관이나 다른 분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럼 박한수 시장님이나 홍남표 시장 불러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 제 입장이 그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명태균은 오늘 처음 서울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인을 추천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공천 개입이고 안 이루어지면 아닌 거다. 이렇게 얼버무렸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알아낼 일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조국 수사할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김건희가 그 사람 좀 챙겨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김상민을 공기업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직접 그런 전화를 하면 누가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자백 시인한 겁니다. 이건 명태균이 처음 공개적으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인정한 건데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가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스스로 사실상 인정해버린 거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남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7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또 오 시장과 만난 게 증거로 남아있는 것만 7번 이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기소될 혐의만 20개나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있었던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계획인데요. 오늘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오세훈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건데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이 나라가 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개입, 여론조작, 공천장사까지 부패가 썩을 대로 썩은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사태인데요. 이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야죠. 그런데 명태균은 왜 이런 오바를 해댄 걸까요? 혹시 검찰과 플리바게닝이라도 한 걸까요?
이 정치검찰을 대체 믿을 수 없으니 이 수사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의문투성입니다. 빨리 6월 3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가 끝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사선을 넘은 건데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9일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법안은 윤석열 체제에서 벌어진 헌재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헌법 운운하며 이걸 막아섰는데요.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을 말하면서도 정작 헌법을 가장 먼저 무시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란 사실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없는 내용을 법률로 제한한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저 권한을 임시로 맡고 있는 대행일 뿐인데요.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자기 권한이라 주장하며 손에 쥐고 흔드는 모습은 독선과 오만의 결정판입니다. 게다가 임기 끝난 재판관이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면서 삼권 분립을 들먹였는데요. 실제로 이 조항은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다수의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헌법을 훼손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겐 헌법 정신을 강요하는 모순,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본 거죠. 그런데도 한덕수는 이날을 자화자찬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본인은 한미통상협의 성과를 건들며 스스로를 치켜세웠고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성숙했다며 외교 치적까지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 고통은 끝이 없는데요. 대체 누구를 위한 성숙이고 어떤 경제동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대고 거침없는 압박을 퍼붓는 것 자체가 이미 월권인 거죠.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 넘보는 이 기이한 풍경. 윤석열 정권의 말기 증상은 결국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덕수는 5월 초 사퇴하고 6.3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정치적 행위였던 겁니다.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한 명분 쌓기, 윤석열과의 정치적 코드 맞추기로 모두 계산된 행동인데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본인의 정치 인생을 끝장낼 부메랑이 되고 만 거죠.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어떤 정권의 부역자였는지, 누구를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짓밟았는지 말입니다. 이번 거부권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닌데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인데요. 한덕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오늘 한덕수가 요단강을 건넌 날로 기록될 건데요.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야 만 거죠. 국민을 무시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지 한덕수는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란죄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